이제 이 정치권에서 안경환 후보자를 대하는 자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비하의 목소리를 과거에 높였던 민주당이 이번엔 조용하다고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차은택, 최은실이 과연 무엇인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를 전부 그걸로 도배를 하려 하는지, 이런 일은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나는? 자, 위원님들.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진지하게 들으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여성 인권 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한마디도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아마 작년인가요? 이제 당시 새누리당에 심학봉 전 의원 사건이 있었죠. 아마 대구 지역에서 이제 호텔에 뭐 여성들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 건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그때 그때 야당이었죠. 지금 민주당이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여성 문제. 딱 그때 또 당시에 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이번에 사태도 보면 이번엔 또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해서 또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한 반면 지금 또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런 여성의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를 과연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례대표도 있고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초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마초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타파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게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여성 의원들이 꼭 한다면 앞으로 저런 분들 기자회견 하는 건 누가 신뢰를 주겠습니까? 뻔하게 당리당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 사람은 옹호하고 나무 당 사람은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국회의원의 중립성이나 또 저분들의 진정성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 여성 국회의원들 과연 이거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건지 한번 좀 더 듣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위원님의 분석을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은 조금 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역량이 있다. 아니면 도덕성도 문제가 없고 능력도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적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75년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탄원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여성 간에 관련된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전체 맥락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여성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주로 여성 의원들 입장을 낼 때는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경환 장관 내정자가 쓴 책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여성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주변의 다른 여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여당의 여성 의원들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이런 문화 자체가 근절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을 폄훼하거나 여성을 성인지도가 약하게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입장을 냈던 사례를 잘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상임위상에서든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성 의원들이 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서 일면 타당할 수 있겠지만 잠시만요. 예,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 석상이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볼 조심스럽게 때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전 얘기 저희가 뭐 계속 들춰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대선 기간에 이제 돼지응 문제 논란도 다 과거 저서에서 나온 부분을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좀 언급하고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예,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후보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됐고 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음흠. 분명히 했죠. 네. 했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도 그분이 그걸 갖고 후보를 사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뭐 네.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앞으로 안 하겠다 뭐 이런 그건 아니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있고 검증의 방식은 인사청문회 방식일 수 있고 현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조금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제가 뭐 기사를 다 보니까 여성 의원분들 가운데 민주당 내 단 한 분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게 그럼 민주당 여성 의원들끼리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다 모으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예. 의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은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또는 오늘 내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보이고 내부적으로 책을 통해서 나온 얘기와 그다음에 안경환 장관 내정자의 입장이 있고 하니 조금 더 차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 얘기가 밝혀라, 내지는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변인님 그럼 조심스럽게 뭐 청문회 네. 과정에서 뭐 여성간에 관해서 흠결이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후에라도 당 차원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여성 의원?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사과하고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공직에 있을 때나 인권위원장을 하실 때 만약에 여성 문제를 폄훼하거나 여성 문제를 평등한 시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예. 그 문제는 논란이 더 됐겠지요. 그러나 인권위원장을 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이분이 문제제기를 책을 통해서든 칼럼을 통해서든 여성 문제를 이런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못하는,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현재적 시각이죠. 현재적 시각에서 이분이 여성 간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여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실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관점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보셔야죠. 조금 더 지켜보고 뭐 그때 가서 네, 입장을 네. 내든 안 내든 결정을 하시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만 막 쏟아졌었는데 연결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여성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 여성이 당직자로서 전 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낸 게 아마 뉴스특급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허 교수님, 네. 민주당 입장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은 잡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지금 공경에 처하고 지금 곤혹스러운 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을 어떻게 피해가야 됩니까, 청와대가? 피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왜냐하면 검증의 책임자가 조국 수석 아닙니까? 조국 수석은 또 이렇게 안경환 후보자하고 사제지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 활동도 거의 같이 해왔어요. 예를 들면 참여연대 또 인권위원장일 때는 인권위 안에 어떤 역할 이렇게 해서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그 어떤 그 한 동아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근데 실제 청와대가 지금 뭐 검증 시스템이 막 들어서서 막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증 매뉴얼도 다 없어져 갖고 다시 과거의 걸 가져와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물론 그런 뭐 어떤 정황적인 그런 뭐 이렇게 참조의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국 수석에게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만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를 출사와 거사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배설을 하는 사람들은 출사고 앉아서 공부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안경환 내정자나 조국 민정수석은 일종의 학문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그런 거사들이었는데 예. 드디어 이제 출사를 해서 기존의 어떤 이렇게 이제 부조리한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려고 지금 나온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 약간의 부적절함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벌써 장애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우리 이현종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사례는 다르지 않는가. 과거에 그 심학봉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강간미수법이나 재수시 강간미수법이 이랬던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책에서 어떤 여성 간의 편향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은 다르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현된 범죄 사실하고 그렇지 않는가하고는 약간의 구분이 있고 또 이분이 남성에 대해서는 잠재적 강간범위를 안 했습니까? 그럼 이 남성에 대한 사고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남성들도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이 부분을 뭐 조금만 편든다면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좀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일단을 좀 봐준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수일 변호사님 물론 이제 청문회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안경환 후보자 덕에 반사의 이익을 제일 많이 보는 후보자가 지금 저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라고 봐요. 지금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워낙 안경환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유가 많다 보니까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안경환 후보자의 그러니까 여성관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여성만의 이슈이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성매매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데 있어 여성단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아들 국적에 대해서도 국적 문제를 다루는 게 또 법무부고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청와대에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들의 그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이라든가 뭐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당면한 과제가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외교부 장관은 임명인데 임명은 뭐 눈에 명략 관화한 것 같고요. 그때 정치적으로 경색되는 이 정국을 풀어가는 카드로 어느 후보자를 쓸 건지가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한편으로 곤혹스러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경화 후보자를 끌고 가지 않은지 도덕성 얘기, 뭐 검찰 개혁할 때 힘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좀 낙마를 시키자니 그럼 지금부터 어제 그제 작심 발언했는데 여기에서도 낙마시키면 또 힘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이제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참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각을 좀 구성해볼까 하는데 야당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 마음이 급하겠죠. 또 지금 당장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외교장관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하자니까 아마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 하신 것도 어떤 정책으로 상당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권이 출범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을 했지만 이번 정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수 정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사당 체제에서 구성된 정권이고 또 전임 정권이 지금 탄핵으로 해서 한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에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지도 효과 자체는 보면 본인이 잘한 것보다는 실제로 후광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즉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의 어떤 정권한테 플러스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정의 주도권 자체를 잡으려면 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쩌면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정신이 필요한데 지금 청와대가 제가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급하지 않는가 마음이 서두른다는 느낌입니까? 그런 너무 서두른 것 때문에 사실 이제는 처음부터 좀 인사에 대한 좀 뭐 감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거에 없어지고 보면 지금 뭐 지금 이번 사실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김상곤, 조대엽 지금 후보자들마다 사실 다들 문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워낙 힘을 못 쓰니까 그렇지만 야당이 아마 이번 달 말 지나면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당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좀 시작을 하려고 하면
과연 그때 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좀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오늘의 안경환 후보자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청와대와 상의 없이 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장을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작성해온 그런 그 발표문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들은 기자들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이 준비해온 연설문 같은 곳에서는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그 법무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아마도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교감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논란이 이로써 오늘 해명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끝이 아닌 시작일지. 근데 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흠결은 조금 있지만 그것을 덮을 만한 역량이 있다. 아니면 도덕성도 문제가 없고 능력도 있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안경환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지적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75년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탄원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여성 간에 관련된 책 속에 있는 내용은 전체 맥락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물론 여성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주로 여성 의원들 입장을 낼 때는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문제 제기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안경환 장관 내정자가 쓴 책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저서에서 나온 부분을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좀 언급하고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예,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 후보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됐고 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죠. 네. 했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사과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분이 그걸 갖고 후보를 사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면 뭐 네.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앞으로 안 하겠다 뭐 이런 그건 아니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있고 검증의 방식은 인사청문회 방식일 수 있고 현역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조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제가 뭐 기사를 다 보니까 여성 의원분들 가운데 민주당 내 단 한 분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게 그럼 민주당 여성 의원들끼리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자 이렇게 목소리를 다 모으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예. 의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이번에 사태도 보면 이번엔 또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해서 또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한 반면 지금 또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런 여성의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를 과연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례대표도 있고 많은 의원들이 이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초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나름대로 마초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타파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이게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라고 해서 여성 의원들이 꼭 한다면 앞으로 저런 분들 기자회견 하는 건 누가 신뢰를 주겠습니까? 뻔하게 당리당략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 사람은 옹호하고 나무 당 사람은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국회의원의 중립성이나 또 저분들의 진정성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 여성 국회의원들 과연 이거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건지 한번 좀 더 듣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의 분석을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민주당 당내 분위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이 정치권에서 안경환 후보자를 대하는 자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비하의 목소리를 과거에 높였던 민주당이 이번엔 조용하다고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차은택, 최은실이 과연 무엇인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를 전부 그걸로 도배를 하려 하는지 이런 일은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나는? 자, 위원님들.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들으세요.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여성 인권 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한마디도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아마 작년인가요? 이제 당시 새누리당의 심학봉 전 의원 사건이 있었죠. 아마 대구 지역에서 이제 호텔에 뭐 여성들하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그때 그때 야당이었죠. 지금 민주당이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여성 문제. 딱 그때 또 당시에 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여성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주변의 다른 여자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여당의 여성 의원들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내줘야 이런 문화 자체가 근절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을 폄훼하거나 여성을 성인지도가 약하게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입장을 냈던 사례를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상임위상에서든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성 의원들이 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는 지적에서 일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요. 예,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공식석상이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전 얘기 저희가 뭐 계속 들춰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대선 기간에 이제 돼지응 문제 논란도 다